안녕하세요. 의정독복의 임평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덴마크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탄탄하게 갖춰진 복지 정책 덕분이라고 합니다. 국민 행복과 정비를 하는 복지 정책. 그만큼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형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보라 의원입니다. 김보라 의원을 만나러 안성으로 함께 가보시죠.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부터 우리의 먹을거리, 의료 정책까지 도민 행복과 직결된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김보라 의원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친환경 농업으로 잘 알려진 청정지역 안성 용서로 문화마을입니다. 호숫가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이 오늘은 떠들썩한데요.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회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성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라 의원이 지역 정치인을 대표해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네, 안성에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김보라 경기도 의원이고 안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열린 간담회는 김보라 의원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경기도 친환경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간담회는 농민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고충들을 듣는 시간으로 시작했는데요. 농민들은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들을 털어놓으며 정책 제안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관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장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관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심한 가뭄 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가뭄에 이어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죠. 농민들은 농산물 저장고와 관정, 관수시설 확충 등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 지원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이렇게 좀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환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또 넘어서 이제 공공급식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현재 초등학교 급식에만 국한된 친환경 농산물 납품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농업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납품 확대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김보라 의원은 농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해결책을 고민하는데요. 시급하게는 이 가뭄으로 피해받은 농가들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도 농민들이 제안하신 규격을 좀 완화해달라, 올해만. 그 부분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관련돼서 학교 급식들을 중학교까지 늘리는 방법은 도에서 이제 차액 지급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내년 본 예산을 세우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기도 친환경 농업 경쟁력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고 수준입니다. 신품종 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노력과 경기도의 꾸준한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는데요. 농업 예산 확충과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김보라 의원의 노력도 한몫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이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듣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처럼 이게 이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힘을 가지려면 31개 시군이 내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또
분야별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당이나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이제 좀 모여서 이 의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들이 훨씬 더 해결에 있어서 이제 힘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자리도 필요하고 작은 단위에서의 이제 수시로 농민들과 만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에는 안성시 무한돌봄센터로 이동합니다. 무한돌봄 서비스는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사례자를 발굴해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위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생계가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무한돌봄센터의 사례자를 직접 연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어떤 이웃이 있더라. 이분이 이런 사연이라는데 무한돌봄에서 좀 꼼꼼히 챙겨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이제 공적 기금에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또 사례 관리란 업무를 통해서 이제 자원 발굴해서 연결시켜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꼭 꼼꼼하셔가지고 한 번씩 체크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분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또 만나면 다른 회의에서 뵙고 그러면 여쭤보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피드백도 드리고요. 의정 활동만으로도 바쁠 텐데 지역의 어려운 사례자까지 직접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꼼꼼함. 정말 대단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번 추천했던 사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 그리고 월소득이 네. 130몇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 일시 생계비가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4개월 동안은 학원비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요거는 저희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꿈꾸는 네네. 놀이터라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예, 다운 사업비가 있어가지고요. 차량이요 2대. 사례자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아이의 학비가 지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뿌듯한데요. 제가 이제 도의원을 하니까 이 시민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데 가서 이제 얘기를 어디 가서 해야 내 도움을 해결해 줄지 잘 모르니까 무작정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지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무한돌봄센터가 모든 돌봄과 관련된 거를 다 이제 지역사회 연계해서 해주는 곳이니까 이쪽에 얘기하면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걸 많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연결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마침 오늘은 혼자 계시는 어르신에게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날입니다. 지역의 한 식당에서 매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감자탕과 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2끼에서 3끼 정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의 국과 반찬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해드린다고 합니다. 해봤었는데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재료 갖다 주면 거의 안 해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고등어 뭐 센 거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게 훨씬 사실은 드시기 편하죠.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사업에 더 많은 지역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할 것을 약속하는데요. 이번에는 김보라 의원이 직접 도시락 배달에 나섭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한 곳은 할아버지 혼자 거주하고 계신 집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올해 88의 할아버지는 지난해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반려견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늘 사람이 그리웠던 할아버지는 김보라 의원과 사회복지사에 방문해 이야기 보따리를 쏟아내시는데요. 이상하게 나이 먹으니까 그냥 기도 먹었지, 가는 기도 먹었지, 그냥 이도지 기 빠지고 그냥 그랬지. 뽀얗게 먼지 앉은 가재도구들, 적막한 집안에서 혼자 쓸쓸히 TV만 보고 있었던 어르신은 두 사람의 방문에 들뜬 기색이 역력합니다. 앉으세요. 네. 자식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그동안 조카를 호적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한돌봄센터의 도움으로 호적 정리를 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 혜택이 해결되었습니다.
와서 방문해주고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하시는 어르신들은 예. 이제 나라에서 어쨌든 잘 사실 수 있도록 해야죠. 요즘은 자식이 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 저기 그래서 예. 하지만 김보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건강과 위생 상태가 걱정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 아버님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어르신의 표정은 참 밝아 보이지만 김보라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웬만한 치료는 다 지금은 그나마 이제 거동이 가능하신데 저러다가 이제 거동이 더 불편해지시게 되면 그나마 이 공간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시설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착잡하네요. 할 일도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 현장에 와보는 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근무했던 김보라 의원은 지역의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 사회 전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일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의료 생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주민자치 조직인 의료 생협. 20여 년간 의료 생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 생협을 시작했던 이유가 이 세상이 좀 변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좀 변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협동하고 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정치인으로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당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안을 하시길래 그럼 한번 해보겠다. 9대 의회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김보라 의원. 부대 전반기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가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사업에 참여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죠. 경기도에서 따복 지원 센터를 만들고 따복 사업을 이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하고 사회적 경제를 이제 융합시켜서 하는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제가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제가 또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가 탈핵을 주창하면서 에너지 비전 2030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에너지 기본 조례도 만들고 그 비전 선포하면서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민간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 사업의 유형들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동안 제가 활동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좀 바탕을 만들어줬던 게 의미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 조례 제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단은 정치는 이제 저는 좀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갖고 있는 부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눠서 모두가 함께 이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냐가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면 지도자 한 명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보통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도 찾고 해결도 같이 가는 게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에는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립 노인 전문 용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노인 전문병원 평가일인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 전문가와 도청 관계자,
도의원으로 구성된 노인 전문 병원 평가단이 모여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간호사 출신인 김보라 의원은 자진해서 평가단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간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그 안성의료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한 2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병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를 좀 알죠. 그리고 뭐가 제일 약한 거인지도 알고 사실 평가받을 때 그리고 공공병원 이렇게 그 중앙정부에서 평가할 때에도 제가 평가단으로 해서 사실 의료원 평가도 좀 몇 번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이 평가단에도 들어왔고요. 네, 1996년 문을 연 이곳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 노인 전문병원인데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립한 곳입니다. 좀 더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바를 이제 찾고자 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 이제 평가도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게 또 하나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오늘 평가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2단계에 걸쳐 심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병원 운영 사항과 시설 전반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는데요. 경기도 내 도립 노인 전문 병원은 총 6개,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겁니다. 노인 전문 병원 평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김보라 의원은 서류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많은 도민분들은 경기도립 병원이다, 경기도가 운영한다 그러면 일단은 믿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으려면 그 정도의 질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도 하시겠지만 매년 있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평가를 통해서 도립 노인 전문 병원이 최상의 전문 병원이 됐을 때 일반 민간 병원들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경기도의 도립 노인 전문 병원처럼 민간 노인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서류를 통해 병원 운영 현황에 대해 살핀 후 본격적으로 병원 내부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20여 년 전 지어진 병원 건물 외관은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내부는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도 예산 때문에 병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흑자가 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기 어려워요. 또 이제 안에 들어와도 지금 여기 보신 데는 그나마 리모델링해서 좋은 층이에요. 근데 이 2층이나 뭐 3층 뭐 이런 데는 여기보다 더 오래돼서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낡아 있으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안녕하세요.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 치매, 중풍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만큼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을 대비해 소방시설 점검이 특히 중요한데요. 구석에 놓인 소화기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김보라 의원. 깐깐한 그녀가 이번에 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나 봅니다. 그럼 이 킬은 누가 갖고 계세요? 여기 병동에 두고 갔습니다.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 창문의 개폐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대처하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대비책이 이제 더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휴식 공간을 둘러보는데요. 천정이 뚫려 있어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 그마저도 낡고 쾌적하지 못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덮을까 그러는데 그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반투명처럼. 반투명처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뭐 다 생각하시는 덮는 것처럼 거보다는 예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막 다 뚫어져가지고. 아, 요거는 이제 도색은 올해 이제 하면서 들어가요. 간호사로 또 의료생협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서 일했던 김보라 의원. 그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단장일 것 같아요. 환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데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평가한 거는 이제 뭐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같이 할 거고요.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마지막에 매년 했던 평가 결과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재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근데 이 평가해서 기간이 남아 있지만 너무 이게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죠. 김보라 의원은 현재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꾸준히 선진국의 사례 등을 공부하며 경기도형 노인의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모든 권력은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는 철학으로 작은 마을 협동조합에서부터 정치권으로 오게 된 진정한 시민혁명가 김보라 의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서민과 함께 걷는 소탈함이 그녀만의 매력입니다. 저한테 김보라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는 보라 의원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 떼고 이름 부르고 이렇게 편한 게 좋은가 봐요. 저도 그게 저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김보라라고 하는 정치인은 항상 함께 우리하고 같이 갔었지, 우리 편이었었지.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분들 편에 섰던 정치인. 그런 정치인으로 나오고 싶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사람. 김보라 의원은 그래서 오늘도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우리 사회의 가장 구석진 곳을 찾아갑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그녀의 바쁜 걸음은 내일 또 계속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복지와 증세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기댈 곳은 복지뿐이라는 말이겠죠. 정부가 그리는 큰 복지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공공서비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서민의 대변인으로 부지런히 경기도 복지정책을 바꿔나가는 김보라 의원. 앞으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정부 포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